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만 있었다면 지금의 제 인생이 조금은 달랐을까요? 아니, 아마 그랬더라도 달라질 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 몸을 원망했어요. 아이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병원 문을 두드리고 한약방을 전전하고 배란일 계산까지 해가며 이번 달은 꼭 이라는 희망을 걸었죠. 하지만 늘 허무하게 돌아오는 결과 앞에서 저는 제 몸이 원망스럽고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때 아이가 없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가 있었다면 아마도 저는 훨씬 더 깊은 수렁에 빠져나오지 못했겠죠. 아이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참고 견디며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결혼하고 나서 누구와 가장 사이가 좋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 시누이? 아니면 남편? 아니 어쩌면 저처럼 복합적으로 다 안 좋으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세상에서 제일 운 좋은 여자들은 시댁 잘 만난 여자더라고요. 연애할 땐 남자만 보고 결혼을 결심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남자의 가족까지 내 인생에 얹혀오는 일이죠. 결혼 전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고 자란 딸이었어요. 부모님께 받는 사랑이 너무 당연했죠. 그런데 결혼 한 번 잘못하면 그 모든 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린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이 만들어낸 제 파도 같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문제의 시작은 신우이의 이혼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저와 남편이 임신 문제로 인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때였어요. 결혼 3년 차. 계획대로라면 아이가 생겼어야 했죠. 저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두고 몸 관리를 하며 아이를 갖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소식이 없었고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어깨는 무겁게 내려앉았죠. 그 위에 덮친 건 시어머니의 압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은근히, 나중엔 대놓고, 결국엔 원망이 되어 제게 쏟아졌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다가 아니야. 이것 좀 봐라. 다 가진 줄 알았는데 하나는 안 주시지 않냐? 사람은 공손히 하는 법이야. 신은 역시 공평하다니까. 저를 정면으로 겨냥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나서주긴 했었습니다. 초반만 해도 말이죠.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남편도 저만 바라봤었죠. 결혼 전부터 그리고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시댁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항상 남편이 먼저 방패가 되어줬어요. 우리 미정인 못해요. 귀하게 자라서 그런 거 안 해요. 사람 좀 괴롭히지 마세요. 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든든했고 동시에 알았죠. 시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꼴사 나왔을지. 돈 좀 있는 며느리라고 그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이 절절 매는 꼴.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아마 가시 같은 장면이었겠죠. 그리고 그 가시는 신우이의 이혼이라는 사건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시댁 전체를 휘감는 폭풍이 되어버렸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저와 신우이 사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결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신우이는 처음부터 대놓고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걸 알고는 숨김도 없이 돌려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직진으로 요구하는 스타일이었죠.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난 이걸로 해줘. 돈 많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지? 마치 본인이 혼수 리스트 짜는 사람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타고 다니던 차, 결혼 전 직장 다니며 모은 돈으로 산 차라 제겐 애착이 많았었거든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 탈 수 없는 차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어느 날 시댁에 그 차를 타고 간 적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차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차 나 줘. 이 차 주면 나한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부잣집 딸이니까 결혼하면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줘. 제가 말도 못 꺼내고 멍하니 있으니까 신우이는 당연한 듯 한술 더 떴죠. 이 차 중고차나 다루는 거잖아. 그냥 달라고. 그런데 이런 억지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드리면 그 액수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그 정도밖에 안 해?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시댁에 뭘 사다 드려도 똑같았습니다. 어머, 이거 백화점 물건 아닌데? 돈 아껴서 뭐 하려고? 시댁이 너무 박한 거 아니야?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말끝마다 역시 있는 것들이 더 한다니까. 이 말이 그냥 입에 붙어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저 말은 분명히 비꼬는 거잖아요. 상대를 안 했습니다. 왜냐고요? 대꾸하면, 화내면, 설명하면 더 엮이는 건 저니까요. 하지만 상대를 안 하니 더 심해졌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 제 옷을 들춰보고는 이건 겁나 비싼 옷이잖아. 이런 옷 입을 돈 있으면 엄마한테 용돈이나 더 줘. 심지어 제 가방을 보더니 저거 명품 아니야? 저런 거 몇 개만 팔아도 엄마한테 뭐 좀 해줄 수 있겠네. 솔직히 말해 그냥 서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지 얼마 안 돼선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리고 시누이는 바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돌아왔죠. 시어머니는 시누이의 이혼 사유를 성격 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나중에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니 그 성격 차이라는 말이 참 가볍게 포장된 단어였었더라고요. 이혼 사유라고 말하기엔 민망할 만큼 기막힌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 식구들 모두 마음 아파했죠. 이혼이란 건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우이는 너무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누가 보면 금이 환영이라도 한 줄 알았겠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시댁 문을 들어오는 얼굴이 눈부시게 밝은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내가 이겼어. 뭘 이겼다는 거야. 아이를 뺏기지 않은 걸 승리라고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이혼하면 엄마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죠. 아빠 쪽에선 양육비만 보내는 경우가 많고, 근데 시누이는 마치 세기의 대승리라도 한 것처럼 입만 열면 자기가 어떻게 이겼는지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애는 내가 키우기로 했어. 내가 끝까지 싸워서 애는 절대 안 뺏겼다니까. 정작 양육권 다툼도 없었다고 들었는데 신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법정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눈물과 승리의 서사시였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얼굴은 또 얼마나 화난지.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그렇게 떠들어야 네 마음이 풀린다면 그래라.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네가 숨 쉬겠다면 그렇게 해.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제가 입 꾹 닫고 시누이 이해하는 척, 조카 안쓰러운 척 했더니 시어머니가 잊으신 듯 하더라고요. 저랑 시누이의 그간 스토리를 말이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힘없는 말투로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후, 배가 고프다. 어? 배가 너무 고파.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배가 고프다뇨?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지금 뭐 내가 치매라도 걸렸다고 말하는 거니? 아니 지금 어머니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라고 하셔서 너무 놀라서요. 그게 아니라 며느라, 너 왜 그러냐 정말? 난 그래도 이번에 너 보면서 이젠 네가 우리 가족이 되었구나 생각을 했었어. 네? 그게 무슨... 아니 네 시누이 이혼하고 왔을 때 네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이해해 주는 것 같아서
난 이제 네가 진정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아니,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니? 어? 내가 지금 배고프다라고 하는 이유를? 돈이 없잖아. 어? 지금 사람이 둘이나 늘어서 니들이 주는 용돈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고. 이번 달 난방비만 40 나왔다. 어? 40 나왔어. 네? 난방비가 40이요? 그래. 나 지금 거의 굶고 있어. 어떻게 이걸 모르니? 사람이 늘었으면 좀 알아서 돈을 올려주던지 해야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냐고. 꼭 내가 말을 하게끔 만들어요. 아휴, 바로 400으로 올려야겠다. 안 그럼 나 진짜 굶어 죽어? 이거 농담 아니야. 나 진짜로 죽는다고. 저희 부부가 용돈만 드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매달 현금을 드리는 것 외에도 개인 카드까지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어디에 쓰는지는 묻지 않았지만 적어도 급할 때만 쓰시겠지 생각하면서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그런데 기존 200에서 400으로 올려달라. 시어머니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400? 400이라니요. 솔직히 이건 그냥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거의 월급 같은 금액이잖아요. 전 애써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 카드 있잖아요. 그걸 좀 쓰세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더 황당했어요. 그건 안 된다. 아들 카드 쓰다가 혹시 못 막으면 그럼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냐? 회사에 소문나고 그러다가 회사에서 잘리면 어쩔 거냐? 그런 말 꺼내지도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고 그 상상을 기정사실화해서 결국은 저한테 돈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 자기 아들 카드는 그렇게 아끼면서 저한테는 너는 그냥 줘. 이런 태도였어요. 더 황당한 건 가뜩이나 임신 문제로 제게 날을 세우던 분이었잖아요. 그때 얼마나 서운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젠 그 일은 깨끗이 잊으셨는지 정말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 퇴근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인생 망했다. 그 깨달음은 벼락처럼 갑자기 아주 세게 내려앉았어요. 저는 차분히 말했죠. 어머니가 돈을 더 요구하시더라. 카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 하시더라. 그러면서 돈 400을 달라 하시더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죠.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한 번 길게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안 그래도 얘기하고 싶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번엔 당신이 좀 힘을 써줘야 할 것 같아. 아까 누나랑 만났었는데. 형님? 언제? 아까 누나가 점심에 회사로 찾아왔었어. 누나랑 얘기를 좀 했는데 나도 처음에 누나 이야기를 들었을 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는데 자기야, 이번엔 자기가 좀 해줘라. 어? 나 그동안 자기 편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가 내 편이 좀 되어주라. 무슨 소리야? 무슨 편? 처갓집 담보 잡아서 대출 좀 받자. 차라리 그냥 크게 한몫해주자고. 누나 그걸로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 찔끔찔끔 돈 줘봤자 사실 그냥 나가면 끝이잖아. 돈을 벌게끔 해줘야 그래야 나중에 손 안 벌리지. 아니 도대체 얼마를 해주려고 우리 엄마 아빠 집을 담보 삼아 대출을 받자고 하는 거야? 누나 가게랑 그리고 이사하고 싶대. 지금 엄마 집은 좁잖아. 조카랑 누나랑 지금 같이 방을 쓰고 있는데 조카가 남자이잖아. 조금 있으면 독립된 공간을 줘야 하는데 그 전에 이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부담되는 거 알아. 그런데 이번엔 자기가 들어줘야 할 것 같아. 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뭐? 내가 왜 자기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럼 안 미안해? 자기 이번에 누나 이혼하고 왔는데 신경 아예 안 썼잖아.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좀 서운하더라. 암튼, 야, 너 지금 진심이야? 오, 진심이야. 그동안 내가 자기 위주로 살았다면, 이젠 내 집 위주로 좀 살아야겠어. 왜? 그동안 나 잘했잖아. 그럼 이제 너도 우리 집에 좀 잘하면 안 되냐? 마련해서 돈 보내주자. 이사도 시키고 가게도 하게끔 하자. 그래, 보내줄게. 보내줘야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돈이 아니라 너란 새끼를. 뭐? 그럼 우리 엄마 아빠 집으로 대출 받아줄 줄 알았어? 네가 협박을 한다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미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고. 역시 네 누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온다니? 야,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후회하지 말아라. 나 이번엔 진짜 먼저 사과 안 한다. 어? 화가 잔뜩 난 남편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인 척 부엌 의자를 벌떡 일어나더니 성큼성큼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리곤 작은 여행용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군요. 내 말 들어줄 때까지 엄마 집에 가 있을게. 마치 최후 통첩을 내리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가시든가. 누가 겁나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리모컨을 틀어 TV 전원을 꾹 눌러 켰어요. 예능 프로그램 오프닝 음악이 방 안을 울리고 남편의 분노는 허공을 맴돌다 허무하게 사라졌죠. 남편은 끝까지 아무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지켜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대로 끝내야 하나. 수천 가지 생각이 밀려왔죠. 남편을 붙잡고 설득해야 할까, 아니면 이 기회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나.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틈도 없이 1시간도 안 돼 전화가 울렸습니다. 신우이였죠. 받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더군요. 올케, 제정신이야? 내 동생을 집에서 내쫓아? 숨 고를 틈도 안 주고 쏟아내는 말들. 내 동생이 말이야. 이혼 얘기도 안 꺼내고 참는 거. 그거 대단한 거야. 올케 정말 좋은 남자 만난 거라고. 내 전 남편처럼 쪼잔한 애가 아니라서 너 진짜 얼마나 다행인 줄 알아? 뭐가 다행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형님, 전 남편이 조잔한 게 아니라 형님이 이상한 거죠. 뭐? 뭐라는 거야? 아니, 나는 진짜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형님, 남사친하고 한 방 나눠 쓴 거라면서요? 뭐라는 거야? 야,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술 취해 가지고 방만 나눠 쓴 거다라고 했다면서요. 왜 이래요? 정말 방만 나눴어요? 다른 건 나눈 건 아니고? 지가 지발로 간 건데 왜 난리들이래? 나는 돈 해줄 생각 없어요. 아니 며느라, 너 정말 왜 그러니? 좋게 얘기했으면 너도 좀 좋게 나와야지. 어? 정말 이렇게 삐딱하게 나갈래? 뭐가 삐딱해요? 저기 어머니, 지난번에 그러셨죠? 어머니 딸 이혼한 게 성격 차이 때문이었는데 사위한테 막 생각 없이 말해서 그래서 이혼 당한 거라고. 뭐 중요한 얘기는 빼놓으셨지만 그런데 어머니 아들도 그러네요. 어머니 아들은 생각이 아니라 아예 뇌를 밖으로 빼놓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혼 당해도 싼 거잖아요. 맞잖아요? 둘 다 잘 데리고 사세요. 그 사람 나름 돈 잘 벌어요. 저희 엄마 아빠 집에 침 흘리지 말고 그냥 아들 등에 빨대 시원하게 꽂으세요. 그동안 제 편 드는 아드님 때문에 어머니 속 많이 상했었잖아요. 제가 보내줄게요. 이제는. 그러니 마음껏 사랑 받으시고 보호 받으세요.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바로 고용하니 상황이 급변했어요. 처음엔 죽어도 못한다며 온갖 난리를 치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특히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죠. 이혼 안 하면 언젠간 우리 등쳐먹겠다는 심산 아니야. 우린 너 같은 사위 둔 적 없다. 그 말이 결정타였던 걸까요?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결국 합의 이혼을 해줬습니다.
이혼 성립 후 한동안 연락이 없더니 미안하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가 잠깐 돌았었다. 사실 그 대출 받으면 나도 회사 관두고 가게 하나 해보려고 했다. 요즘 회사에서 벌써부터 퇴직 준비하라고 압박한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짧게 답했죠. 남된 사람한테 할 말 아니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해. 그리고 얼마 전 우연히 들려온 소식. 그 남자 지금은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치킨 가게를 연다네요. 부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딸린 식구만 셋이잖아요. 저렇게 될 거였었는데 그 고생은 왜 했는지 그리고 왜 참아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남편이 잘하지 않았었냐고. 그런데 혼자만 잘한다고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쑥스러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저도 잘하지 않았겠어요? 둘이 같이 잘했는데 왜 한쪽에선 무리한 걸 요구하고 한쪽에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건지 저는 이런 관계가 참기 힘들었었던 거예요. 암튼 뭐 성현아 너 그거 뭐냐? 치킨 장사 잘하고 그리고 식구들 건사 잘 건사해라.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게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